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노리치 시티 대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자, 노리치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여전히 저 서전트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 이제 미러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노리치의 홈 경기를 좀 봤을 때 일단 뭐 벌리 상대로 좀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죄다 좀 이기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득점력이 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홈에서 더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이면서 특히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큰 좀 홈 노리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려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상승을 좀 타다가 직전 경기 스완지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확 가라앉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스완지 상대로 수비는 물론 이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하며 이제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했었고, 그리고 최근 경기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저조한 경기로 보였던 그런 좀 퀸즈파크 레인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흐름이 좀 좋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좀 이제 최저점에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좀 퀸즈파크 레인저스였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까지도 좀 충분히 이제 좀 올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 및 좀 직전 경기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노리치가 뭐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공격 정리가 좋고, 또 특히 이제 좀 침투나 이제 측면 정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패턴을 좀 바탕으로 이제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노리치가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좋았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아예 안 되며 이제 공격이 좀 확 식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홈에서 이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노리치 상대로도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근데 확실히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는 양 팀이고, 그리고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경기에 그런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요 정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긴 무승행진 후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성분철부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긴 무승 행진 후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반등할 모멘텀을 만든 반면,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긴 무패 행진 후 이제 좀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흐름이 다시 우하향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요런 약간 요소들을 다 좀 고렸을 때 저는 뭐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노리치 사이드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노리치 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리치 승에 2.5진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턴 대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일단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프레스턴이 지금 홈 기준 이제 4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헐시티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긴 무승부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직전 그런 홈 경기에서 헐시티 상대로 좀 이기면서 이제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기록 중으로 나름 좀 좋은 그런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프레스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탁탁탁탁님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탁현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길 이제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쩌저찌 지금 홈에서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그런 좀 프레스턴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미들즈버러 상대로 전반에 이제 3대 0으로 지던 경기를 후반에 이제 내리 3골을 넣으면서 이제 3대 3 동점을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무승부로 경기를 이제 끝마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좀 경기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제 근래 스토크시티 상대로도 이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넬이 좀 2골을 넣으면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거나, 안 그러고 이제 직전 경기처럼 이제 3점 뒤지던 걸 좀 무승부를 만드는 등 확실히 좀 전체적인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쉽게 지는 경기가 없는 그런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흐름을 좀 제대로 타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엇비슷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가 공수 전환이 좀 빠르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지금 프레스턴에 비해서는 더 나은 편이다 보니까 프레스턴에 비해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핸디 기준은 제가 이제 표에 써져 있는 대로 그냥 프로토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핸디가 좀 2개 내지 뭐 3개로 좀 나눠져 있다 하시는 거는 이제 가장 좀 적은 핸디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점은 좀 이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확실히 좀 프레스턴에 비해 세필드 웬즈데이가 이제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유스팅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프레스턴과 달리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기에도 많이 만들면서 이제 좀 공격이 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세필드 웬즈데이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상태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세필드 웬즈데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쪽으로 보는 경기. 어느 후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프레스턴의 좀 득점력이 너무 좀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좀 프레스턴의 좀 득점력이 뭐 저조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어느 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내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번트리 대 미럴. 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하즈라이트가 여전히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하즈라이트가 좀 빠진 거는 코번트리한테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원정팀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코번트리가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에 있지만 이와 달리 이제 홈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현재 좀 좋은 그런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플리머스 상대로도 이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홈에서의 득점력을 좀 보였던 그런 좀 코번트리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확실히 좀 홈에서의 이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미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닐 해리슨 감독이 사임하고, 그리고 지금 리버모 감독이 이제 임시 부임하면서 감독직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닐 해리슨 감독의 그런 갑작스러운 좀 사임으로 인해서 이제 팀 내부도 다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약간 지금 최근에 좀 미러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코번트리가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미럴보다는 이제 코번트리가 이제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간결하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지금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이제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미럴이 이제 이전에는 좋은 그런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긴 무팽진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지금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뭐 3주 전쯤에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하기도 한 그런 미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기를 좀 포함해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코번트리 상대로 졌을 정도로 미럴이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코번트리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코번트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코번트리 승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에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NDI 그리고 이제 맥레이디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저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저가 이제 결장 중, 이렇게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에버튼이 최근 아스날, 첼시, 뭐 맨시티를 이제 연달아 좀 상대하면서 이제 힘든 일정을 좀 보냈지만 세 팀 상대로 전부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놀라운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스날과 첼시 상대로는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지금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강팀들 상대로 이제 연이어 좀 이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좀 에버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노팅엄도 지금 기세가 상당해요. 네, 일단 뭐 현재 좀 4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약간 긴 연승을 좀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4위권 안에 이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토트넘전과 더불어 이제 최근 3경기 또한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보였던 거죠. 노팅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무팽지를 하고 있는 그 좀 양팀의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지금 현재 뭐 공격 전개나 이제 전지성은 지금 노팅엄이 더 좋고, 그리고 기동성 또한 뭐 에버튼보다는 대체로 더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이제 에버튼 상대로는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기들처럼 이제 수비에 더 힘을 쓰다가 좀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도 있다고 보네요. 저희가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팀은 노팅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는 좋지만 공격이 여전히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노팅엄에 비해 공격이 좀 단조로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좀 에버튼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에버튼의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이걸 좀 떠나서 현재 지금 노팅엄의 흐름이나 좀 공수 밸런스가 훨씬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뭐 역배라고 해도 뭐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실히 좀 지금 뭐 에버튼이 최근 좀 강팀들 상대로 좀 비비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른다는 그런 좀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노팅엄이 좀 무너질까라는 좀 생각은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노팅엄 프레스트 프랜승 쪽으로 보도할게요. 네. 노팅엄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울버햄튼.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드팬, 로메로, 스펜스, 그리고 비카리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퇴장을 당해서 이제 이번 경기 출전이 좀 불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드라우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지금 드라구신까지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좀 토트넘의 수비는 이제 거의 좀 초토화된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좀 토트넘의 좀 결장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토트넘이 직전 경기 이제 노팅엄 상대로도 패배를 하면서 지금 연패를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설상가상 이제 후반 막판에 스펜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후방에서의 전력 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드라고신 역시 부상 이슈로 인해 결장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좀 토트넘의 좀 수비는 이제 더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는 더더욱 좀 커진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한 명 퇴장당한 이제 맨유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좀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레스터전에 이어 이제 맨유 상대로도 이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거죠 울버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요 경기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비록 지금 울버햄튼이 최근 이제 뭐 레스터와 맨유 상대로 연속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수비가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 가장 좀 문제점이 측면 돌파를 굉장히 좀 쉽게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뭐 토트넘뿐만 아니라 울버햄튼 역시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대체로 좀 역수전개가 좋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이제 좀 속공으로 이제 좀 득점기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좀 득점기를 좀 잘 좀 살린다 보면은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좀 많은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네요. 자, 근데 지금 뭐 토트넘의 좀 수비가 너무 좀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이런 약간 후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뿐만 아니라 이제 토트넘이 지금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좀 졌을 만큼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고려할 때 지금 현재 뭐 1.4대 좀 토트넘 승을 좀 가져갈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차라리 배당이 좀 비슷한 요거는 울버햄튼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더 나은 그런 방안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만약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2프랜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2프랜승 보는 경기 방으로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2프랜승에 3.5 기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본머스.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공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이제 추가로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베르게 같은 경우는 뭐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본머스 같은 경우는 주전공이 1명, 윙어 1명,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뭐 팀 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클로이베르트와 지금 타베르니에가 전부 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핵심 코어 좀 2명이 좀 결장은 본머스한테 좀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지금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승점 차는 단 1점 차밖에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본머스가 이제 승점 29점으로 6위, 그리고 이제 풀럼이 이제 승점 28점으로 이제 좀 8위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양 팀의 좀 승점 1점 차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좀 순위가 이제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한테는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물론 뭐 이제 본머스가 이번 시즌 대체로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3연승 중을 좀 거두는 중으로 좀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타베르니에 이어 이제 클루이베르트까지 이제 빠지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본머스의 그런 전체적인 경기력 또한 이제 이전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뭐 클루베르트가 좀 빠지게 되면은 이제 기존보다 그럼 좀 본머스의 기동성이 좀 확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을 좀 유연하게 좀 풀어가기도 이제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확실히 좀 빠른 공격이 그런 좀 팀 컬러인 그런 좀 본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는 그냥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으로 인한 좀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 본머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선수들의 좀 부재는 많이 좀 뼈가 아프고, 그리고 풀럼이 이제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이겼을 만큼 이제 모멘텀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보다는 풀럼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풀럼 승, 그런 경기. 그리고 이제 본머스가 지금 뭐 핵심 코어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좀 전력 요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풀럼 승 보는 경기. 어느 번은 좀 고민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럼 승의 2.5주 언더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베네치아.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나폴리가 이제 최근 원정 연승을 좀 기록한 후에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나폴리가 뭐 라치오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지긴 했지만 그 후에는 이제 좀 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다시 이제 흐름을 좀 끌어올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매 경기 좀 점유율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종종 보이면서 지금 좋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제 공격에서는 굉장히 좀 실리적인 모습을 좀 잘 보이고 있는 그 좀 베네치아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베네치아의 좀 점유율이 많이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그래도 비교적 좀 나폴리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저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좀 많으면서 좀 이제 침투나 이제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그런 좀 베네치아 상대로 나폴리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좀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뭐 베네치아 상대로는 나폴리가 충분히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베네치아의 뭐 공격 흐름이 이제 좀 좋긴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홈 나폴리 상대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 원정에서 아직까지 1승도 없는 그런 베네치아인 만큼 원정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영용이는 그래도 뭐 홈에서 좀 나폴리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위 경쟁을 계속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영용이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내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나폴리 승, 마인승에 뭐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AS 로마. 자, 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레앙, 폴리시, 지금 무사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레앙과 이제 폴리시의 좀 결장은 좀 타격이 좀 많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프터스 치크 또한 좀 결장 의심이 상이라고 이제 전달이 들어보네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지금 크리스탄테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그쪽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밀란이 지금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AC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좀 경기력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로마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직전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코모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많이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 여전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좀 편차가 지금 뭐 상당히 큰 그런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정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로마가 지금 확실히 원정에서 좀 전지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떨어지다 보니 홈에서만큼의 그 좀 화력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수비 또한 이제 원정에서 로마가 좀 많이 불안정한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 밀란 상대로 많은 좀 득점 기회를 좀 허용할 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레앙이 좀 빠진 게 공격에서 좀 타격을 클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남은 좀 자원들도 이제 공격에서 충분히 지금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거 좀 자원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그 로마의 좀 수비가 좀 생각 이상으로 좀 불안정하다는 거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좀 밀란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확실히 역습 전개가 좋은 뭐 밀란 상대로도 취약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전달해 드려봅니다. 자, 확실히 이제 이 두 팀이 만약에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에서 붙는다고 하면은 로마가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을 수 있지만 현재 뭐 홈밀란 대 이제 원정 로마라고 하면은 이제 로마가 더 밀리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로마의 홈과의 원정에서의 차이를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밀란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 쪽 보도록 할게요. AC 밀란 승 보는 경기. 안 그래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란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 와포드 대 이제 카리프시티. 네,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홈 극강인 와포드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와포드 승에 이제 오바 보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비 카운티 대 이제 리즈. 네, 요 경기는 저는 리즈 승.
아니면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요?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밀드즈 브러 대 이제 벌리. 네, 요 경기는 저는 벌리 프랜스. 그리고 이제 벌리 사이드를 보다 보면은 이거 언더 사이드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벌리가 좀 미드즈 브러의 그런 좀 공세를 좀 잘 좀 막아내는 양상으로 좀 흘러간다는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뭐 언더바 역시 좀 저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벌리 프랜스, 그리고 이제 벌리가 좀 프랜승을 좀 한다는 전제하에 언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어찾기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